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거든요. 바로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대박 사업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와, 이건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오늘 우리의 주인공 유진이가 등장합니다. 유진이한테는 세상을 바꿀 만한 기가 막힌 배달앱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아, 돈이 없네? 자, 그럼 유진이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원대한 꿈을 가로막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이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유진이가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제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돈의 가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가격이라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돈에 무슨 가격이 있어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돈을 쓰는데도 다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본 비용,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사업하려고 돈을 구해오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내잖아요? 똑같아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투자자들도 이 정도 수익은 나야지 하고 기대하는 게 있겠죠? 바로 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회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관점을 한번 싹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기대하니까 이만큼 벌어줘 하는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회사 입장으로 넘어오면 아, 투자자한테 최소한 이만큼은 벌어다 줘야 하는구나 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숫자를 두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허들이라고 불러요. 허들.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넘어야 하는 그 장애물 있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이 자본 비용이라는 최소한의 허들을 넘는 수익을 내야만 회사가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허들도 못 넘으면 사업을 계속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허들의 높이, 즉 자본 비용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구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타인 자본, 말 그대로 남의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본입니다. 이건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주주들에게 줘야 할 배당이나 주가 상승 같은 기대 수익이 되겠죠. 하나는 갚아야 할 빚, 다른 하나는 회사에 일부를 주는 것.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보통 회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돈을 조달하거든요.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투자도 받고. 그럼 이 성격이 다른 두 비용을 합쳐서 우리 회사의 진짜 종합자본 비용은 얼마라고 해야 할까요? 자, 드디어 오늘의 최종 보스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영어로는 WACC라고 부르죠.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근데 걱정 마세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요리 레시피 같은 거예요. 자, 첫째, 빌린 돈의 비용, 즉 이자율을 계산하고요. 둘째, 투자받은 돈의 비용, 즉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요. 셋째, 전체 돈에서 빌린 돈과 투자받은 돈이 각각 몇 %씩 차지하는지 그 비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비중대로 섞어서 평균을 내주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WACC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 그대로예요. 보세요. 자기자본 비중 곱하기 자기자본 비용 더하기 타인자본 비중 곱하기 타인자본 비용. 딱 비중대로 섞어주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었네요. 바로 1 빼기 법인세율.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회사가 은행에 내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이걸 절세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린 돈의 실제 비용은 이자율보다 더 싸지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드디어 우리가 만든 이 WAC라는 강력 큰 무기를 써먹을 시간입니다. 이걸로 유진이의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과연 유진이의 배달 앱, 이거 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탑 해야 할까요? 결정의 순간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유진이의 배달앱 사업이 잘 되면 말이죠. 예상되는 수익률이 무려 12%입니다. 오, 12%면 꽤 괜찮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복잡한 WAC 공식으로 유진이 회사의 자본 비용을 딱 계산해 보니까 9%가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유진이가 넘어야 할 허들의 높이 9%입니다. 자, 이제 두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 12%고요. 오른쪽이 우리가 넘어야 하는 허들, 자본 비용 9%입니다. 어때요? 한눈에 봐도 허들을 가뿐하게 뛰어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WACC를 계산한 거예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자본 비용, 즉 WAC보다 높다. 이건 뭐죠? 무조건 고죠. 이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비용을 다 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즉,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훌륭한 투자라는 거죠. 유진이, 축하해요! 자, 오늘 유진이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본 비용은 모든 투자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이 기준선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야 할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꼭 회사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투자,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공부일 수도 있죠. 그 투자의 자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투자가 과연 그 비용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